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색깔도 하얀 걸 이제 백화고라고 합니다. 가을 밥상 위의 보약 버섯, 향긋하고 쫄깃한 표고버섯의 무한 변신. 버섯으로 찾은 제2의 인생 이야기. 찬바람 부는 가을, 우리 가족 면역력을 높여라. 영양 가득, 맛도 2배. 제철 식재료의 대변신. 정성 가득, 차 한 잔으로 지키는 오감 만족 건강 비법.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쉽고 간편한 운동법 없을까? 값비싼 운동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 따라하기 쉬운 홈트레이닝 노하우 대공개. 황금빛 가을 들판. 그 사이에 특별한 비닐하우스들이 보이는데요. 귀농 3년차 김수문 씨의 두 번째 인생이 펼쳐지는 곳, 바로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표고버섯 중에서도 맛과 향이 으뜸이라는 백화고는 김수문 씨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송버섯 백화고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수문입니다. 넓은 비닐하우스 안을 빼곡하게 채운 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 더 맛있다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오래전부터 이제 약용버섯으로 내려오고 현재는 거의 식용버섯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워낙에 이제 성분이라든지 건강에 좋다 보니 오래전부터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최 1등급을 하지 않고 백화고라고 하고요. 2등급을 흑화고라고 하고 3등급을 동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고, 향신 등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먹는 표고인 동고, 가시 검은 흑화고, 그리고 가시 흰 백화고가 상품입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가시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색깔도 하얀 걸 이제 백화고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외기 환경 때문에 갈라짐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꽃이 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갈색의 동고가 온도나 습도의 차이로 버섯 갓 표면이 갈라져서 흑화고나 백화고가 되는 건데요.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이제 동고의 상태에서 이제 화고 쪽으로 이제 백화고 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제 환경이 중요합니다. 건조하고 온도 편차가 크고 또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고 그런 환경을 재배사 안에서 사실상 조건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백화고를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표고버섯의 5% 정도만 백화고가 될 정도로 재배가 어려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섯은 전혀 몰랐던 김수문 씨. 그냥 평범하게 대기업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제가 한 1년여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1년 연중 365일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버섯을 알게 됐고, 백화고 재배 기술을 알기 위해 1년간 전국을 돌아다녔던 김수문 씨.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버섯 재배사입니다. 3중으로 된 입구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건데요. 생산량을 이제 중점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항상 22도의 온도와 95% 이상의 습도에서 재배를 하지만 저희들은 극한에서 농산물은 이제 제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좀 극한을 두게 된 거죠. 에어컨과 강풍기를 동원해
두터운 점퍼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운 환경에서 자란 버섯이 더 쫄깃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백화고를 만드는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이 스위치에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버섯 재배사의 천장 차광막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열린 천장 사이로 환하게 쏟아지는 햇볕. 마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표고버섯은 일정 시간 동안 햇볕을 쬐게 됩니다. 버섯은 습을 먹고 자라고 습한 데 많이 있는데 건조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또 햇볕을 받게 해서 비타민 D 생성도 많이 시키고 또 건조하게 해서 또 백화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강한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는 양에 따라 표고버섯의 갓이 얼마나 깊게 갈라지는지가 좌우됩니다. 자연 버섯을 보고 이제 그 바람이 불면 나뭇잎에 가려 있다가 바람이 불면 햇빛을 받았다가 또 가려졌다가 또 햇빛을 받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 하늘을 열 수 있도록 그 재배사 설계를 하게 된 거죠. 백화고를 키워내는 또 하나의 비법은 표고버섯 종균을 키우는 이 톱밥 배지에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배합해 배지를 만들고 또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배지에 수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 표고는 물을 계속 주면서 계속 생산을 해내지만 그리고 핀이 발생이 돼서 수확까지는 보통 5일이면 끝나는데 저희들은 핀 발생되고 수확할 때까지 기본으로 30일 이상을 소요해서 오랫동안 저성장을 시키는 재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김수문 씨의 백화고 재배법이 입소문을 타자 어서 오세요. 네. 요즘은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네, 이 버섯은 일반 버섯 재배하고 좀 달라요. 많이 춥죠?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대가 또 일반 버섯은 대가 가늘잖아요. 네. 그래서 대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거냐면 이제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갓도 일반 버섯은 얇은데 이거는 갓 또한 이렇게 두꺼워요. 아, 천천히 키우시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버섯보다 영양가가 더 많아요? 당연하죠.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영양가도 당연히 많고요. 또 탄탄하기 때문에 식감 또한 달라요. 한번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드실 때 이제 머리하고 대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표고, 이제 요게 이제 송이. 아, 그래서 이제 표고의 고자와 송이의 송자에서 고송버섯입니다. 아, 드실 때는 이렇게 고기처럼 이렇게 찢어서. 송이 먹듯이? 네, 이렇게 찢어서 아. 드시면 돼요. 진짜 송이 향이 나고요. 네. 향이 너무 진하니까 오히려 버섯 같지 않고 무슨 다른 식자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줌시기 전에 요 조금 찢어서 요 정도만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도 입에 입냄새가 안 날 정도로. 어머. 네, 향기롭죠.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표고버섯의 한 품종인 고성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백화고로도 잘 만들어지다 보니 요즘 인기입니다. 좋은 거는요, 일단 대가 굵고요. 머리도 큰 게 좋습니다. 굵고 크다는 거는 그만큼 영양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색깔 같은 거는 그러면 색깔은 이제 머리가 달라진 게 제일 이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머리가 갈라져요? 네. 아, 이렇게요? 네, 이제 아. 조금 갈라져 있는 것도 많이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많이 갈라짐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이 정도로 성장한 건 한 며칠 정도 큰 겁니까? 한 7일, 8일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표고버섯은 한 이 정도 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4일, 5일 정도. 그럼 지금 몇 배 총 한, 예, 7? 여섯, 일곱 예. 배는. 갑자기 산을 오르는 김수문 씨. 틈만 나면 주변 산을 오르며 자연산 버섯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 귀농을 시작했을 때부터 표고버섯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고 합니다.
산, 계곡, 들, 그 동네 분들한테 여쭤가면서 다 다녀봤죠.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특성상 그 환절기에 온도 편차가 심할 때만 그 야생에서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관찰하려면 또 그 봄에 시작하면 또 가을까지 또 가야 돼서 그게 마음도 급하고 이제 그게 좀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버섯 잘 키우고 계신가요? 예. 잘 키우겠습니다. 아우, 잘 키우셨네요. 예. 아우, 너무 이뻐요. 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생각보다. 예. 우와, 정말 화분 사이에서 귀한 자태 뽐내며 버섯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백화고 재배 기술을 배우러 온 지인에게 우선 집에서 키워보라며 표고버섯 배지를 몇 개 선물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특별한 관리는 없고요. 이제 버섯이 안 나오면 이제 배지 속에 습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때 그냥 물에 한 번만 풍덩 담궈서 24시간 후에 다시 올려놓으면 또 나옵니다. 버섯을 첫 수확한 후에는 다시 물을 흠뻑 주는데요. 쫄깃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온도가 낮은 베란다에, 빨리 기르고 싶다면 따뜻한 실내에 두면 됩니다. 보통 한 배지에서 서너 번 정도는 더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길러낸 성취감도 좋지만 뭐니 해도 바로 따서 바로 먹는 이 맛, 비교할 게 있을까요? 보글보글 끓는 라면에 버섯을 넣어주면 짜잔! 순식간에 고급 요리가 탄생합니다. 버섯, 라면. 제일 맛있는 거. 아이고, 저도 먹고 싶네요. 재배사에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노동 강도가 비교적 낮아 버섯은 초보 귀농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작목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버섯. 오늘은 그 땀의 결실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수확 시기는 이게 크다고 해서 따는 거 아니고 뭐 작다고 해서 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확 시기는 버섯이 이렇게 컸지만 아직 대와 갓 사이가 거의 이제 떨어질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질라 할 때 수확하는 게 맞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조금 떨어졌죠. 이쪽이 조금 떨어지고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거 보면 버섯은 좀 작지만 뒤쪽에 보면 대하고 갓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이거는 수확 시기가 이제 늦어진 거죠. 비교해 보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버섯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안 먹고 그래도 되는 거걸라.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이걸 만지니까 이제 저희들은 거의 매일 이거를 먹거든요. 밥 먹을 때 같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버섯이. 근데 여자분들이 특히 왜 변비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변비에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먹어봐도.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거 먹으면은 이제 저같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냐고 이제 막 묻기도 해요. 어렵게 키워낸 만큼 버섯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수확이 끝난 버섯은 크기와 무게, 또 갓의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버섯이 크고 갓이 컵처럼 둥글수록 좋은 상품이고, 작고 갓이 옆으로 퍼질수록 등급이 낮은 상품이 됩니다. 진짜 크다. 만져봐도 돼요? 장갑 끼고. 아, 안 되는구나. 어머, 너무 크다. 손에 열이 많으면은 버섯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워야 돼요. 이거 끼고 만져. 상당히 크다, 진짜.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게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네. 거북이랑 같이 쫙쫙 갈라져야지. 그럼 지금 처음에 수확하는 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요. 그렇겠지, 지금 점점. 많이 거의 수확을 다 했걸랑하며 벌써. 오늘 수확한 것 중 가장 좋은 버섯은 85g. 백화고가 되지 못한 동고는 52g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표고버섯은 보관 창고로 직행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분류된 버섯을 재빨리 냉장실에 넣어야 합니다. 버섯은 따놔도 생육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이제 균사로 뭉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생육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놔야 되는 거죠.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진 백화고 생산량을 높인 결과 작년 한 해 매출만 10억 원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향과 식감이 좋아 선물로도 인기가 좋은데요. 가정에서 버섯을 보관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버섯은 보통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통 보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밀폐가 되지 않은 통이 있다면 뚜껑을 열어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두거나 밀폐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뭐 느타리가 됐든 새송이가 됐거나 일반 표고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이상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모두 다 섭취해야 되고 아니면 말리거나 냉동실에 넣어야 되고요. 저희들 고성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폐되지 않은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표고버섯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햇볕에 건조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얇게 썰어서 햇볕이 닿는 면적이 많아져야 빨리 건조가 됩니다. 그냥 햇볕에서 말리면 되고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뒤집어 줘야죠. 잘 말랐네. 이게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딱 부러져야지 완전히 건조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햇볕에 잘 건조된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증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더 좋습니다. 말린 거는 딱딱하니까 물에 미온수로 이제 불리면 되고요. 아니면 설탕 조금 넣어서 불려도 괜찮고요. 잘 안 불으니까 잘 불기 위해서 이제 설탕을 좀 가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버섯 요리를 시작해 봅시다. 자, 고성버섯은 일단 손질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와 머리를 분리해 주고요. 요 머리에 이쪽에 이제 먼지가 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털어 주시면 되고요. 밑둥 부분에는 톱밥도 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연필 깎듯이 좀 톱밥만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딱딱해서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서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좋고요. 이거 모아뒀다가 이제 차로 끓여 드시고 대부분은 이렇게 찢어 주시면 됩니다. 쫄깃한 대부분은 손으로 잘게 찢어서 준비하고 갓 부분은 칼로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얇게 썬 버섯의 갓과 새우를 번갈아 나무꼬치에 끼워주세요. 기름이 잘 달궈지면 새우가 익을 때까지만 살짝 튀겨냅니다. 짜잔! 새우 버섯꼬치 튀김 완성! 맛있겠죠? 이번엔 표고버섯 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잘게 썬 버섯을 평소처럼 밥물을 맞춘 쌀 위에 넣고 밥을 짓습니다. 향과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표고버섯밥이 완성! 너무 향기롭지 않습니까? 야, 이 버섯밥을 양념 간장과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네요. 정말 맛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천연 조미료 대신에 말린 버섯을 곱게 갈아서 이렇게 천연 조미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감칠맛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버섯 말린 것을 이제 환절기 때 이제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에 끓여서 드시면 감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번엔
표고버섯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고기를 넣은 샤브샤브입니다. 그 육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고송버섯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을 그 체내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 배출까지 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너무 탁월하고요. 제철 맞은 가을 버섯으로 만든 다양한 버섯 요리들. 눈, 코,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남다른 도전 의식으로 인생을 바꾼 김수문 씨. 오늘 이 버섯 요리가 더 맛있는 이유 아닐까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어떻게 먹을 거야 이렇게? 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두 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도 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고 자신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